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체로키 4x2 시승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모델로는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합니다. 전동화를 위한 변화가 그랜드 체로키에서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시승 현장에는 지금 일반적인 2열 모델 그리고 4x2 모델 두 가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4x2 모델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차량이 4x2 모델이고, 왼쪽에 있는 차량이 일반적인 가솔린 2열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죠? 지금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4x2 모델은 이러한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 좀 적용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니콤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이 범퍼의 디자인 형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좀 더 4x2 모델 같은 경우에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은 이 스퀘어 형태로 하단 범퍼 쪽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봐도 4x2 모델이 확실히 이 주행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가속감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4x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형태의 휠 디자인 적용되어 있고요. 내연기관 모델, 2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4x2 같은 경우에는 이 지프 로고 같은 경우, 차량의 측면에 그랜드 체로키라는 로고 같은 부분에 이 파란색 컬러들이 덧대어져 있거든요. 지프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른색을 통해서 전동화 모델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고요. 지금 운전석 앞쪽에 이 부분은 완속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부분이 이제 완속 충전을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요. 2시간 만에 완충이 되는 완속 충전,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전동화 모델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랜드 체로키 로고 역시 이쪽에 파란 레터링이 좀 더해져 있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후면에서도 좀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4x2 모델이라든지 2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지는 형태의 이 C필러 라인, 이런 것들 글래스를 쪽으로 보여주고 있고, 롱휠베이스 모델과의 차이점을 이 부분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차량 후면부에서도 이제 4x2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시승하는 차량들은 서밋 리저브 트림,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국내 4x2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트림, 그 다음에 서밋 리저브 트림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서밋 리저브 트림이 거의 대부분의 옵션을 차지하고,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쿼드트랙 2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x2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거기다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쪽에 우드 트림, 그리고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우드 트림이 좀 더해져 있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이 상위 트림,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판 쪽에도 이렇게 패널들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마 기능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따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스티치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이렇게 측면에 지지해주는 부분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가죽 자체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하지만 쿠션감이 그렇게 부드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타공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자,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살펴보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드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계기판의 메뉴 설정 부분, 오른쪽에는 주행 조절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운데 띄울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이제 계기판에 보여지기 때문에 길을 찾을 때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정보 같은 것들, 연비 정보도 이렇게 표시를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행 정보,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회생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전석 이 왼쪽에 보면은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 세 가지 모드를 좀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따 주행하면서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운전석에 앉아서 이 버튼들을 누르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주행 중에는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좀 잘 뛰는 부분에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버튼은 회생제동을 가장 높이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생제동의 강도를 최대 재생 모드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잘 적용이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런데처럼 L 시승할 때는 이 T맵이 아직까지 미적용돼 갖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조만간 적용될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아주 잘 적용된 T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김포 쪽에 시승 장소까지 좀 오면서도 좀 편하게 왔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트림 쪽에 있는 안마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화면상에 이렇게 안마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터치를 통해서 이러한 메뉴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강도도 마사지 강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 자체는 뭐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성 자체가 좀 깔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인성은 그렇게 뭐 쾌적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공조장치 조작 버튼들은 이렇게 좀 따로 나와 있고요.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고 시트의 3단계로 온열 기능, 냉풍 기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C타입의 포트, 그 다음에 A타입 포트까지 모두 포트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점들은 참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트림과 상위 트림에 따라서 이 에어 서스펜션 적용 유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거든요. 보통 상위 트림은 에어 서스펜션까지 모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쿼드라 트랙 2 시스템이 좀 적용되면서 샌드 머드 모드까지 지원되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 마련하고 있고요. 4x2 모델은 모두 다 이제 쿼드라 트랙 2 시스템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 특히 이제 그랜드 체로키 2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되고 있고요. 컵홀더 큼지막한 크기에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트레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괜찮네요. 그리고 맥킨토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트위터도 있고요. 미디어로 가보면 오디오 설정 가운데 뭐 이퀄라이저 기능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양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보기 편한 형태고 해상도도 좋은 편이죠. 다양한 각도에서 이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차량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되는 것이 운행에도 안전에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2열 공간도 살펴보죠. 네, 2열 공간도 좀 넉넉한 공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넉넉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열리다 말았는데 지금 중간까지 열리고 했는데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믹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4x2 모델은 뭐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전기차처럼 차량의 무게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적재 공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따 적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어 트림 B필러 쪽에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2열 시트 역시나 미국 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지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이제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으로 좀 가려져 있네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서 가림막 같은 경우에 수동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부에 관련된 뭐 전기 배터리라든지 뭐 모터 같은 것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좁은 느낌이긴 하죠. 아래쪽에는 타이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차이긴 확실한 것 같네요. 그리고 4x2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뭐 수납 공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2열 시트를 접는 뭐 버튼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2열 끝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평탄화가 비교적 잘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자, 이 부분이 사실 운행할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잡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주행을 하셔야지 뒤쪽에서 들려오는 잡음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접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에서는 조금 흔들리면서 주행 중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떼서 보관을 해야 될 부분이 차에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다 두시거나 운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적재 공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3열 모델이 전체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적재 공간이 굉장히 크고, 롱휠 베이스 모델이 기본 적재 공간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제 2열 시트를 세웠을 때의 적재 공간 자체는 일반적인 체로키 2열 모델이 가장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 한번 주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랭글러, 기존에는 국내 시장이라 랭글러 4x2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었죠.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 4x2,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랭글러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초반 가속이라든지 출력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조금 해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모델에도 이제 4x2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4x2는 지프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칭하는 명칭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엔진과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특히 이 4x2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60마력 정도의 조금 낮은 출력, 그리고 또 하나는 120마력 정도, 145마력의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 2개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출력의 전기 모터가 이제 변속기 쪽에 결합이 되면서요, 구동에 조금 힘을 더해주는 형태이고, 나머지 다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외 다른 부분에서 구동력을 배분한다든가 하는 역할에 사용되는 전기 모터 이 2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5kW시죠. 보통 이제 요즘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차 400km 정도를 가는 전기차 용량이 한 70kWh에서 80kWh 사이 정도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전기 모드만으로도 3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방식은 완소 우충전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차종, 일본의 일부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까지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배터리 부하를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화재 위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속 충전만 지원하고 있고요.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만 충전해도 완전히 배터리 용량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의 시간에 대한 부담 자체는 크게 느끼시지 않아도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배터리가 먼저 소모돼도 일반적인 엔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충전에 대한 부담은 생각 안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 완속 충전구를 따로 마련한다든가 일반적인 전원으로도, 가정용 전원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니까요. 충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생제동을 통한 이 배터리 충전도 차량이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담은 전혀 느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주행 모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와 이 세이브 모드, 그 다음에 일렉트릭 모드, 이 3가지가 있는데, EV 모드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전기를 최대한 회생제동을 활용해서 이제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의 비율을 차량이 알아서 이제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보통 이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 독일 제조사들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의 자동 모드 같은 경우 그 전환이, 그러니까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이 전환되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운전자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좀 했었고요. 독일 3사들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살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4x2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런 것들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마 여기서 오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독일 제조사들과는 좀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조금
조금 더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 노하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전기 모드만으로는 이제 33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원표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 주행해보면 한 40km 정도를 아마 주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승차를 받았을 때 계기판 상에도 전기 모드만으로 41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계기판 상에 이제 6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배터리를 소모했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시내 주행에서는 조금 더 전기 모드 주행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회생제동 강도를 높여서 주행하시는 게 배터리를 좀 더 다시 재충전하는데 효율성을 그리고 이 센터콘솔 위쪽에 보면은 이 배터리 아이콘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회생제동 강도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발에 뗐을 때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의 회생제동 모드를 아주 강하게 했을 때보다는 국산 전기차의 회생제동 모드를 가장 강하게 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크게 잡히지는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생제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이 버튼을 눌러서 회생제동 모드를 높여주는 게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속도가 크게 줄어들긴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는 원페달 드라이브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 이 4x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트림, 그러니까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 리미티드 트림과 이제 서밋 리저브 두 가지 트림입니다. 엔트리 트림과 이제 상위 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트림 모두 이제 쿼드라트랙 2 시스템,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됐던 그 2열 모델 있죠? 5인승 모델의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은 쿼드라트랙 1이 탑재가 되고요. 상위 트림은 이제 쿼드라트랙 2가 탑재가 됩니다. 쿼드라트랙 2가 당연히 이제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샌드 모드, 머드 모드 같이 본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이 반영된 시스템이 쿼드라트랙 2고요. 일반적인 4륜구동 시스템이 이제 쿼드라트랙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4x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트림 모두 쿼드라트랙 2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 상위 트림이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어 다이얼 옆쪽에도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만, 차량의 정고를 28cm까지 높이고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행 모드에 맞게 차고의 정고를 조절하면서 주행 모드에 맞게 차량의 높이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또 이 짐을 실을 때의 편리함, 하차할 때의 편리함,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챙길 수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요. 일단 승차감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인 지금 체로키 4x2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노면의 정보라 같은 것들도 운전자에게 좀 잘 전달해주는 타입이고요. 에어 서스펜션 자체를 통해서 정말 매끈하게 매끈하게 도로 위를 달려간다는 느낌은 조금 좀 덜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 4x2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가속 성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에 앞에 탑재된 이 엔진만으로는 27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기모터 힘이 더해지면서 출력이 한 100마력 정도 상승이 됩니다. 사실 국내 시장의 이 제원표를 살펴보면은 시스템 종합 출력 자체가, 그러니까 내연기관 플러스 전기모터의 힘이 더해진 이 시스템 종합 출력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3.0L 일반 그 내연기관 모델보다 출력이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은 꼭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반 가속이라든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였을 때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3.0L 내연기관 탑재한 모델보다 굉장히 좀 경쾌하게 이 차량을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 기존의 내연기관에 아쉬웠던 점은 확실히 조금 넘어서는 것 같고요. 이 힘을 더해주는 부분이 이제 전기모터다 보니까 초반 출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제원표상에 좀 명확하게 종합 토크 같은 경우에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한 60 이상의 토크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좀 가속을 해보면은 충분히 차량의 무게를 쉽사리 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충분한 힘이 더해져서 가속을 해주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숙성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엔진 같은 경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음색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다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차량의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좀 많이 차단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노면에서의 타이어의 마찰음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좀 걸러서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해외 모터쇼에서 소개됐던 웨고니어 모델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웨고니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랜드 체로키보다 상위 모델이긴 합니다. 아쉽게도 국내 시장에 출시는 좀 미확정인 차량이긴 하지만 상위 모델이 있어서일까요? 아무래도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속성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포바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억을 훌쩍 넘어버리고요. 지금 타고 있는 서밋 리저브 트림 같은 이렇게 국내 시장에는 체로키 L 모델, 3열 모델이죠. 그 다음에 2열 모델, 포바이 2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이제 실내 구성을 갖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프 브랜드가 랭글러뿐만 아니라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 콤패스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 니즈에 맞는 라인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 그룹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지프 브랜드인 만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어스 원진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